관제인이 좀 무섭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 수사기관처럼. 네네. 이게 너무 무섭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변호사님, 네. 개인 파산과 면책을 접수하면 사건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회생처럼 중간에 절차가 많은 건가요? 회생에서 보통 중간 절차라고 하면 이제 보정을 말하는데, 개인 파산은 이제 개인 회생보다는 절차가 비교적 간편한 편이에요. 일단 개인 파산을 신청한 후에 한두 달 정도 기다리면 신청한 채무자들이 순서대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선임이 되는데요. 네네. 관제인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 서류를 제출을 하고 네.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딱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면책 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개인 파산은 네. 개인 회생과는 달리 법원에 2번 참석을 하는 거군요. 네. 그러면 그 파산 관제인은 또 처음 들어보는데 회생위원과 같은 의미인가요? 개인 회생에서의 회생위원과 사실 비슷한 역할을 하시긴 하는데, 굳이 그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고 내 재산과 채무를 좀 들여다보고 심사하는 분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파산 선고 때 한 번, 면책 결정 때 한 번, 이렇게 최소 2번의 법원 참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파산 면책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보통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고 파산 선고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네네. 그리고 파산 관제인을 선임하고 나서 추가 서류 준비, 면책 결정까지 생각하시면 또한 거기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마무리까지는 최소 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데요. 다만 개인회생은 접수 후에 바로 금지명령이 보통 나오고, 금지명령 이후에는 보정권고가 이렇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그거를 짧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개인 파산은 선고까지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좀 길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개인 파산 사건이 그래도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진짜 빠르신 분들은 2개월에서 4개월 만에 마무리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에게 매각할 부동산이 있거나 재고자산 등이 있거나 이렇게 정리할 재산이 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파산 관제인이 재산을 공개적으로 처분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파산 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보정 권고를 내리는 건가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제가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네. 이제 금지명 이후에 보정 권고가 나온다고 했는데, 네. 파산에서는 정확하게는 자료 제출 목록이라는 거를 전달을 하는데요. 보정 권고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회생의 보정 권고보다는 준비해야 되는 서류의 양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개인 회생에서는 뭐 부모님 또는 자녀분의 서류까지는 조사를 특별히 하지 않는데, 파산에서는 필수적으로 부모님,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자녀의 서류까지도 파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에 대해서도 보통 계좌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개인회생은 보통 대부분 1년, 2년, 뭐 길어도 3년 정도를 넘어가진 않는데, 네. 파산은 보통 최소 3년에서 길면 10년까지도 금융거래 내역을 다 조회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채무자분들이 서류 준비에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요. 파산관제인이 그렇게 많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혹시 채무자에게 재산을 따로 빼돌린 게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제출할 서류가 그렇게 많은데 면담까지 해야 될까요? 개인 회생은 면담이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회생은 면담이 필수는 아닌데요. 네. 개인 파산은 파산관제인과의 면담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파산관제인이 봐야 될 채무자의 서류가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선고 때마다 매번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채무자를 동시에 조사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회생처럼 보정 권고를 내려서 자료를 다시 받고, 이런 과정들이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문점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관제인은 채무자 서류를 먼저 이제 검토를 하고 채무자를 불러서 면담을 진행을 해서 좀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면책 결정 기일 전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신문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리게 됩니다. 관제인 면담이라니 좀 약간 무섭긴 한데, 가서는 어떤 질문을 하는 건가요? 채무자들이 사실 관제인 면담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네네. 쉽게 말하면 서류를 검토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그 네. 질문들을 정리해서 면담 때 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채무자의 계좌 거래 내역에 가족들에게 이체한 내역들이 좀 있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있으면 회생에서도 문제를 좀 삼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파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개인회생처럼 보정 권고로 내리는 게 아니라 면담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가족들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이체를 했냐, 그리고 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거냐 같은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어떤 기업에서 큰 돈이 뭐 꾸준히 들어온다면 혹시 이게 어떤 출처가 뭐지, 명목이 뭐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로 삼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대리인 사무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상담 때 다 여쭤보고 있고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상담 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대로만 관제인을 잘 만나고 오시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면담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의 서류에서 문제될 것도 없고 궁금한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면담을 진행을 안 하는 건가요? 물어볼 게 없어도 보통 관제인 면담은 필수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예 그거를 생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무상 말씀하신 대로 채무자가 이제 과거의 행적이 굉장히 간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거의 이제 신용불량자 오래 사신 분들은 통장 사용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볼 게 없거든요. 뭐 이런 분의 경우에는 전화로 면담을 진행을 합니다. 예전에는 꼭 관제인 사무실로 채무자를 불러서 얼굴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전화 면담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질문할 사항이 많지 않겠다 싶으면 전화로 면담을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네. 그럼 면담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면담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상을 따로 만들긴 했는데 네네. 그거 한번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이 안 나면 억지로 대답하지 말고 차라리 모른다고 해라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 면담에서 거짓말을 하는 채무자도 있나요? 채무자가 되게 나빠서라기보다는 네네. 이게 너무 무섭고 긴장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답변을 해야 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도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임기응변을 하다가 이제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관제인이 좀 무섭게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그 수사기관처럼.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한 마음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또는 제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면담 이후에 추가 답변을 하셔도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파산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긴장을 하고 마치 죄인처럼 위축된 상태에서 면담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하고 상담할 때 그 사정을 설명해 주신 것처럼 편안하게 면담도 채무를 지게 된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 구독자님 이면서 또 저희 진행하신 의뢰인이 있었어요. 네. 그분이 면담을 갔다 와서 너무 많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압박을 심하게 받았다. 네네.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이분은 이제 파산에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이제 면담에서 이렇게 취조하듯이 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었는데 너무 압박이 심해서 제가 이제 절차 참여를, 원래 파산관제 면담할 때 변호사 대리인이 굳이 가진 않거든요. 제가 이게 너무 이제 상황이 좀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참여를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관제인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강압적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잘 풀렸던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관제인들이 워낙 많은 채무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는 분도 있고 자료가 미흡한 분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점점 채무자를 좀 의심하는 태도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채권자의 권리 보호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혼자서 가기 너무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 같이 가달라고 이렇게 신청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렇게 같이 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절차적으로 대리인이 보통 저희가 가고 싶어도요, 네. 파산 관제인들이 좀 싫어해요. 왜냐면은 절차가 일단 오래 걸리고 네. 그리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왜냐면 채무자를 좀 이렇게 취조하듯이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가서 계속 그거를 좀 막아드리면 네네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늘 그렇게 활용하진 않고, 보통 채무자가 설명하기에 좀 힘든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좀 큰 자산을 매각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체를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 네네. 좀 저희가 정제된 어떤 자료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네. 저희가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보통 실무상으로는 사실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법리적인 어떤 설명보다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굳이 참여를 하진 않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간략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개인 파산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으로 그런 두려움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분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자격 요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올라가는 개인 회생, 개인 파산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